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멘토 김수희입니다. 오늘은요,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이 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데는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교과서 109쪽의 19번째 줄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기서 생활의 짐이라는 건 살면서 조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겨운 일상을 상징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가시는 지금 작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꽃과 나무, 여기서는 탱자나무겠죠. 탱자나무만 가시를 가진 게 아니라 나도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가시들이 지금 나를 아프게 했는데 동시에 또 나를 키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가시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필요성이라고 써줄게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네,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 한번 밑줄 치고 갈게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나온 가시 네 가지. 용모나 육체적 장애, 가난한 환경, 세 번째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 일반적인 가시를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로트레크라는 화가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케를 한번 보시면 프랑스의 화가로 파리에 살면서 독자적인 화풍으로 파리의 풍속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럼 로트레트 화가가 가지고 있는 가시는 1, 2, 3, 4번 중에 어떤 것일까요? 육체적인 장애 1번이 되겠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좀 짧았다고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가시는 약간 현대어로 풀이해보자면 콤플렉스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 문단에서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의 가시는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여기서 보면 가시가 일종의 동기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고 하는 힘이 된대요.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 동기부여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가는가가 더 중요한가 아닌가 싶다. 여기 중요해 보이죠?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를 대할 때 필요한 자세가 나옵니다. 고통을 거부하지 않아요. 대신 수용합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자세. 이 문장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것마저 없었다면, 가시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라고 작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가시가 삶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콤플렉스, 가시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동기부여를 하게 되고요. 조금 더 성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표현 방법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약간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는 역설법이 쓰였습니다. 역설적 표현으로 가시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여기서 한번 역설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설과 단어를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요. 일단 역설의 경우는 말이 됩니다. 근데 뜻이 모순되어 있어요. 반면 단어의 경우에는 일단 역설의 경우는요. 말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소리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그러진 표정 따위를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역설법이 되겠습니다. 단어법 같은 경우에는 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그냥 반대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습니다. 이 시험 성적표를 집에 가져갔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잘했다. 이게 정말 잘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아, 좀 잘하지. 왜 못했냐. 뭐 이런 책망의 의미를 반어적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이것이 반어법이 되겠고, 본문에서 지금 쓰인 것은 반어가 아니고 역설이 되겠습니다.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더 끌어안고 살아야 한다는 게 약간 모순되기 때문이죠.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던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일단 이 전개 방식을 보면 과거 이야기를 해주고 성장한 뒤에 자신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가시 이야기를 꺼내고 마지막으로 다시 고향의 탱자나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게는 꽃과 열매,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즉 탱자나무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나무, 그 탱자나무를 떠올리면 부어오른 마음, 여기서는 가시 때문에 가시의 상처로 부어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나는 가시들을 조심조심 어루만지며 모아라 중얼거릴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여기서 가시는 고통, 콤플렉스 이런 것들이 되겠고 열매는 그 가시를 이겨낸 뒤에 결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